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몸이 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파킨슨 병이 걸리게 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몸 자체가 차가워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겨울철이 제일 나빠지는 건 맞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더위를 더 많이 타고 비운동성 증상이 많고 이런 분들은 또 여름이 더 힘든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겨울이 제일 힘들고요. 제일 첫 번째를 꼽자면 일단 운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등산을 가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매일 최소한의 양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춥지 않은 날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내가 외투를 걸치고 밖에 나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너무 추운 날이나 또는 너무 눈이 많이 온 날이나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 최소 운동량을 못 채우는 경우, 집에 있어도 평상시 평균적인 운동량을 채우지 못해도 최소 운동량을 채우면 되거든요. 그 최소 운동량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느끼는 어떤 최소 운동량을 채우면 되는데 그 자체가 안 이루어진 날들이 많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추위 자체가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뭉클어지고 또 떨고 추우면 그렇게 하듯이 서동, 경직, 떨림, 운동성 증상에서 경직이 좀 더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직에 관련된 증상이 이제 더 심해지기 쉽다라는 거고요. 햇빛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제일 줄다 보니까 햇빛을 덜 쬐게 돼요. 근데 햇빛을 덜 쬐다는 것이 생각보다 이 뇌에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햇빛을 쬐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그에 따라서 밤에 숙면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의 도파민도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일조량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세로토닌 관련 대사가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 또 커져요. 우울감이 일반 건강한 사람의 우울감보다 파킨슨 환자의 우울감은 훨씬 더 안 좋거든요. 도파민이 적은 상태에서 우울감에 의해서 더 도파민의 어떤 활성이 덜 되고 더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더 안 좋은 거죠. 겨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조건들, 상황들이 파킨슨 환자한테는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이 겨울철에 제일 안 좋죠. 경직이 심해지면서 또 떨림도 같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거고요. 서동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동은 아무래도 운동량과 관계가 있어요. 운동량이 어느 이상 잘 유지가 되어야지 서동에 대한 것들이 좀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운동량이 떨어지면은 이제 서동도 심해지는 거죠. 겨울철에 제일 나빠지는 대표적인 증상 하나를 꼽자면은 보행장애입니다. 걸음. 이 하지의 서동과 또 다리 쪽의 경직,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같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증상인 이 보행장애가 겨울철에 제일 나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겨울철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겨울철에 또 골절이 많이 생깁니다. 낙상에 의한 골절.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겨울철에 나쁜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최소량의 운동량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꼭 더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비운동성 증상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수면에도 좋지 않고, 이 자율신경계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도 같이 둔해집니다. 운동성이. 그래서 변비도 더 심해지기 쉽고, 파킨슨병의 재반 증상들이 다 나빠지기 쉬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겨울철이 그나마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딱히 얘기할 게 없는데, 굳이 찾자면은 겨울철에 이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무기력해지거나 지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할 수는 있겠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좋지는 않은데 겨울철엔 땀을 덜 흘리니까 이제 그것도 뭐 나쁜 쪽은 아니겠죠. 겨울철에 또 반대로 잘 때 또 춥게 안 자려고 너무나 방의 온도랄지 또 전기장판을 너무 올려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계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밤에 땀을 많이 흘리게 돼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도안이라고 해서 밤에 땀을 흘리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땀을 흘린다 싶으면은 수면 환경에서의 그런 어떤 온도를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몸이 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파킨슨 병이 걸리게 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몸 자체가 차가워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겨울철에 제일 안 좋을 수 있는 증상이 경직이라고 했는데, 경직이 심해지면 이렇게 몸에 통증까지도 오고 저리고 이러기 때문에 더 힘드시고요. 기본적으로 좀 우울감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선을 넘게 우울해지면 이 또한 이제 이 도파민 대사에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울감이 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더 겨울철에 더 많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운동량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겨울철에 가장 핵심적인 이 병의 가장 큰 악화 요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운동은 늘 내가 밖에 나가서 걸어야 돼. 운동은 늘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실내에서 어떻게 운동할 거냐가 중요한데, 제가 파킨슨에서의 운동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 강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동의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뇌 활성화라고요.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에 자극을 주는 효과적인 운동이 뭐냐, 이렇게 쫓아가야 되거든요. 제자리 걷기를 하는데 좀 파워워킹처럼 손동작을 이렇게 크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리도 좀 크게 올리고,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한 발로 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뇌 자극에 좋은 운동인데, 그런 효과를 같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하면서 한 발로 버티는 시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뇌 자극은 상당히 좀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제 아예 이제 걸음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걸음이 어려우면은 일단 그냥 걷는 것을 하지 말고 앉은 상태 또는 누운 상태에서의 운동도 필요한데, 내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기어가는 게 있겠죠. 기어가는 것도 내가 무릎을 세우고 기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이 아프면은 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포복하듯이 그렇게 걸을 수도 있고, 사지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뇌에 강도가 높은 그런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겨울철에 어울리는 운동 한 가지만 꼽자면 요가입니다. 요가. 경직을 푸는 것은 스트레칭인데, 몸을 최대한 극단적으로 이완시키는 그런 스트레칭이 뇌에 자극을 주는 건데, 그것이 요가가 잘 돼 있고, 또 요가는 실내에서 할 수 있고, 공간도 넓지 않고 하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운동이 실내 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동 외에 또 하나를 꼽자면은, 아무리 내가 집안에서 따뜻하게 있는다 해도 지적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몸을 지배하거든요. 그건 또 온도와는 또 다른 차원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계피하고 생강이 가장 좋습니다. 계피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다 꿀을 좀 넣어가지고, 꿀도 좀 더 따뜻하고 이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계피, 생강, 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조합해서 진하지 않게 해서 이걸 물 대신에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맛도 괜찮고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